안녕하세요. 제 일이 한창 안 풀릴 때는 세상이 왜 이러나, 신은 나만 싫어하는 건가? 원망도 많이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인생사 전부 세옹지마인가 보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번 깨닫고 나니 전처럼 조바심 나거나 남을 부러워하는 마음도 가지지 않게 되었어요. 인생은 누구나 자기만의 속도로 자기만의 길을 가는 거라 생각하니 다른 사람한테 시선을 돌릴 필요가 없어지더군요. 덕분에 저는 매일매일을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네요. 저희 어머니가 버릇처럼 사람의 인생에도 계절이 있다 하셨는데, 이제는 그 뜻을 알 것 같아요. 날씨는 어느덧 완전히 가을 날씨가 되었지만, 제 마음만은 따뜻한 봄 날씨가 따로 없네요. 제가 이렇게 인생을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게 된 데에는 전부 제 친구의 영향이 큽니다. 정말 그 친구는 지옥이라는 장소가 아깝지 않을 친구예요. 천국을 잘못 쓴 게 아닙니다. 그 친구는 악마나 다름없어요. 지금부터 악마 같은 친구 덕에 아이러니하게도 제 삶을 긍정하게 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선아는 고등학생 때 만난 친구였습니다. 고등학생 때는 저도 선아도 각자 친하게 지내는 무리가 따로 있어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그냥 마주치면 인사하고 할 얘기 있으면 조금 나누고 그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타 지역으로 대학을 가게 되었는데 마침 선아도 같은 대학 같은 과인 겁니다. 저는 나중에 시험을 쳐서 더 좋은 학교로 편입하게 됐지만 고등학교 동창이기도 해서 알고 지낸 기간도 길고 2년 가까이 대학에서 매일같이 강의도 같이 듣고 밥도 같이 먹고 과제도 같이 하며 붙어 지내니 저와 선아는 둘도 없는 친구 사이가 되었습니다. 선아는 정석 미인이다 싶은 얼굴은 아니었지만 단발머리에 활발하고 잘 웃는 명랑한 스타일이었던지라 남자 동기들한테 인기가 꽤 있었어요. 그런 반면 저는 낯을 심하게 가려서 본의 아니게 자꾸 철벽을 치게 되는 스타일이었죠. 남자한테는 그다지 관심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제 그런 성격이 특별히 불만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구든 빨리 친해지고 쾌활한 분위기를 잘 만드는 선아의 성격이 신기했어요. 전 돈을 줘도 피곤해서 그렇게는 못 살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저와 다르다 뿐이지 학교 생활을 더 즐겁게 보내는 건 선아라 가끔씩은 선아의 친화력을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선아가 남자 동기들이랑도 허물없이 두루두루 친하고 그 사이에서 고백도 종종 받으니 뒤에서 질투하는 여자 동기들도 있었는데 선아 성격이 원래 쾌활한 데다 아무나 잘 챙겨주니까 자연스럽게 인기도 많은 건데 뭐 그런 것 가지고 질투를 하는지 다들 참 속도 좁다 생각했었네요. 지금 생각하면 선아의 본 모습을 간파해낸 그 아이들 눈치가 엄청 빠른 거였습니다. 전 워낙에 곰 같은 성격이라 직접 당하기 전까진 아무것도 몰랐었네요. 아니, 지금 돌이켜보면 직접 당했는데도 바보같이 저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전 편입 준비를 앞두고 남자친구를 새로 사귀게 되었어요. 남자친구가 먼저 저를 좋아해서 열렬히 구애하는 걸 제가 받아줘서 사귀게 된 거였죠. 전 사실 그 당시에 편입에만 집중하고 싶어서 어차피 잘해주지도 못할 거 남자친구를 사귈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너무 열심히 고백해오길래 일단 사귀어보고 아니다 싶으면 그때는 헤어져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사귀게 되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남자친구가 인물도 꽤 좋아서 학교 내에서 인기도 많았었거든요. 기왕 사귀는 거 매력 없는 사람보다야 인기가 많다는 건 다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싶었습니다. 다행히 남자친구는 어렵게 저랑 사귀게 된 만큼 제게 잘하려고 애쓰고 늘 저를 배려하더군요. 그 마음 씀씀이 때문에 저도 어느 순간부터 남자친구에게 마음이 조금씩 생겨나던 무렵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제게 이별을 통보하더군요. 선아에게 다 들었다며 사실 자기를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갖고 놀았던 거냐고, 그동안 재미있었냐고, 뭐 이런 꽃뱀 같은 게 다 있냐며 절 앞에 두고 온갖 쌍욕을 하는데 어이가 없었어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남자친구에게 처음엔 그랬지만
나도 서서히 마음을 열고 있었다고 사실을 전할 수도 없었죠. 그렇게 갑작스럽게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된 후 선아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갑자기 나보고 헤어지자 하는데 혹시 네가 무슨 말을 전한 거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제 남자친구가 저랑 사귀면서도 늘 너무 외로워 보이길래 선아가 충고 겸 말을 전했대요. 근데 그 내용이 제가 편입 준비 때문에 바쁜데 자꾸 남자친구가 귀찮게 연락해서 고민이다 라고 선아한테 말한 것처럼 되어 있더군요. 이제와 생각해보면 제가 자기보다 인기 많고 잘난 남자를 사귄다는 사실을 못 견뎌한 나머지 이간질한 게 틀림없었죠. 하지만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잘 사귀다가 갑자기 절더러 꽃뱀이네 뭐네 욕하는 전 남자친구보다는 선아가 더 믿을만하다고 생각돼서 바보같이 선아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말았습니다. 그땐 제가 생각해도 참 순진했네요. 그리고는 편입 준비에만 몰두했기 때문에 슬퍼할 겨를도 없이 그냥 인연이 아니었나 보다 생각하고 넘기게 됐어요. 그 결과 제가 원하던 대학에 편입시험에 합격하고 저와 선아는 그때부터 서로 다른 대학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울로 가고 선아는 지방에 남게 되었어요. 그래도 한동안 즐겁게 지내온 시간이 있어서 연락은 끊기지 않고 매 학기에 두어 번 정도는 각자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우정을 이어갔어요. 그런데 제가 편입하고 한 학기쯤 지났을까요? 선아랑 오랜만에 만나 술집에서 얘기하는데 테이블 위에 놓여진 선아폰에 전화가 왔어요. 화면을 보니 현상 오빠라고 적혀 있는데 그때 뭔가 싸했습니다. 제가 편입하기 전쯤 선아가 전한 말 때문에 헤어진 남자친구 이름도 현상이었거든요. 선아 얼굴이 살짝 굳더니 잽싸게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그 행동이 더 수상해서 내가 아는 그 현상 오빠냐고 물으니 한참을 망설이다 맞다고 대답하더군요. 제가 편입하고 난 후에 동아리며 대외 활동이며 우연히 만나게 되는 일이 많았고 얼굴을 자주 보다 보니 호감이 생겨 사귀게 되었대요. 근데 아무래도 제 전 남자친구이다 보니까 제게 말하기 꺼려져서 여태 숨기고 있었다고 털어놓더군요. 솔직히 기분이 썩 상쾌하진 않더군요. 하지만 어차피 짧게 사귄 사람이고 헤어진 지 오래되기도 한데다 편입한 학교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 교제 중이었기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너그럽게 축하해줬습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더니 여기서 선아와의 연을 끊어냈어야 했어요. 그러다 학년이 올라가면서 점점 바빠지고 졸업 후 취업까지 하니 선아와의 연락이 점점 뜸해졌습니다. 선아를 다시 만나게 된 건 30대 초반이 되어서였어요. 그때는 제가 이미 누군가의 아내가 되어 있었죠. 다음 날이 명절 연휴라 머리를 깔끔하게 정리할 겸 미용실에 갔는데 제가 자주 갔던 미용실 원장님의 예약이 가득 찼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급한 대로 근처 다른 미용실에 갔는데 거기에 선아가 있었습니다. 뜻하지 않은 장소에서 만나게 돼 저희 둘 다 깜짝 놀랐었습니다. 제가 서울에는 웬일이고 왜 갑자기 미용을 시작한 거냐 물으니 성적도 안 좋고 전공 살려서 벌어먹기도 힘들어서 뒤늦게 미용 기술을 배웠대요. 지방에서 미용사 하는 것보다는 사람 많은 서울이 좋을 것 같아 서울로 와서 견습 미용사로 일을 하고 있다 하더군요. 저는 오랜만에 만난 선아가 반가워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제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듣고는 깜짝 놀란 선아는 자기도 사실 대학 졸업하고 얼마 안 있어 결혼했다는 소식을 전하더군요. 상대는 현상 오빠가 아니더군요. 이걸 다행이라 해야 할지 참. 아무튼 잠시 못 본 새에 여러 일들이 있었구나 하며 이런저런 위로를 건네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만나니 전에 있었던 찝찝한 일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수원해진 친구를 다시 만났다는 즐거움만 느껴지더군요. 마침 선아네 집이 제 회사와 가까운 곳에 있어 저는 자주 놀러 가기도 하면서 대학에 다닐 때보다 저희 우정은 좀 더 돈독해졌습니다. 제가 그때 취업하고 결혼하느라 다른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멀어진 상태였고 결혼한 지 1년이 넘어가는데 아이가 없어 여러모로 스트레스 받던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선아를 다시 만나 우정을 쌓으니 나름대로 힐링이 되고 의지가 되더군요. 그런데 너무 갑작스럽게 선아 남편의 부고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어요. 원래도 심장이 약하다고 듣긴 했는데 자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켰대요. 밤늦게 옷을 챙겨 입고 남편과 함께 장례식장에 갔더니 선아가 넋이 빠진 채로 엉엉 울고 있더군요. 저는 축 늘어진 선아를 부축하고 저희 남편도 제정신이 아닌 선아를 대신해 장례일을 처리해주고 했습니다. 친구 좋다는 게 뭔가요? 그 이후에도 혹시 선아가 죽은 자기 남편을 따라 나쁜 마음을 먹을까봐 틈만 나면 저희 집으로 불러 남편이랑 셋이서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외출도 같이 하고 그랬습니다. 다행히 저랑 남편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선아랑도 말이 잘 통하는지 셋이서 친구처럼 잘 지냈어요. 저와 남편이 이렇게 신경 쓴 덕분인지 갑자기 남편과 사별하게 되어 충격이 컸을 선아도 날이 지날수록 상처를 지우고 전처럼 열심히 살아가더군요. 선아는 이제 서서히 나아지는데 또 다른 문제는 바로 남편과 제 사이에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저도 남편도 빨리 아이를 가지고 싶어 결혼하면서부터 임신 준비를 했는데 2년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더군요. 게다가 남편이 더 이상은 기대했다 실망하기 싫은 마음인 건지 전처럼 저와 함께하는 시간도 많이 내지 않고 회사 내 동호회에 새로 가입해 홀로 취미 활동을 한다던가 자발적으로 프로젝트를 더 떠맡아서 야근을 자주 하게 되면서 남편이 밖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시부모님들은 늘 저를 배려해 주시는 분들이란 걸 저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너무 안 생기니 제게 가끔씩은 노력은 하고 있는 거냐며 눈치 아닌 눈치를 주시더군요. 그런 얘기를 듣는 저도 제가 갖기 싫어서 아이를 못 가지는 게 아닌데 왜 이런 눈치까지 봐야 하나 하며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럴 때마다 선아네 집으로 가서 아이가 안 생겨 고민이라고 털어놓고 이제 시부모님들도 닥달하신다며 너무 스트레스라고 와중에 남편은 아예 포기한 건지 집에 있는 시간도 많지 않아 나 혼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하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마다 선아는 늘 제 편인 것처럼 묵묵히 제 얘기를 잘 들어줘서 저도 마음 놓고 속에 담아둔 말들을 꺼냈어요. 하루는 남편이 잔뜩 술에 취해 밤늦게 집에 돌아왔길래 옷도 벗지 않고 침대에 엎어져 자는 남편의 양복 재킷을 벗겼습니다. 근데 옷을 들었을 때부터 뭔가 묵직하더니 한쪽 주머니가 볼록하더군요. 네모 반듯한 딱딱한 뭔가가 만져져서 꺼내보니 명품 브랜드의 로고가 박혀있는 선물 상자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귀걸이 목걸이 세트가 있더군요. 가만 생각해보니 저희 결혼기념일이 한 달도 안 남아서 결혼기념일에 제게 선물하려고 산 건가 싶더군요. 최근에 둘 사이가 좀 냉랭하긴 했지만 이 사람도 정신 차리고 다시 제게 잘하려는 건가 생각돼서 뿌듯해진 나머지 뜯지 않은 것처럼 닫아서 다시 주머니에 넣어놓고 남편에게는 모르는 척 했습니다. 이윽고 대망의 결혼기념일이 되고 저는 간만에 맛있는 저녁이랑 비싼 와인까지 준비해서 남편의 퇴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만큼은 남편도 일찍 돌아와서 제게 장미꽃다발을 건네더군요. 메인 선물이 따로 있다는 걸 안 저는 모르는 척 꽃이 너무 예쁘다고 내숭을 부리며 남편에게 고맙다고 했어요. 식사를 다 했을 무렵 남편이 말했습니다. 사실 선물 따로 있어. 그래? 뭔데? 여기 있어. 한번 열어봐.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길래 당연히 저번에 본 명품 주얼리 세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식탁 위에 올려놓은 건 다름 아닌 향수더군요. 예상 밖의 선물인지라 또 향수로 속여놓고 진짜 선물은 따로 있다는 식으로 나오려는 건가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 뒤로 아무것도 꺼내지 않았어요. 실망스러운 결혼기념일이 그렇게 지나가고 저는 배신감에 휩싸였어요. 남편의 양복 주머니에서 꺼낸 주얼리는 딱 봐도 여성용인데다 디자인이 딱 제 나이대 여자나 할 법한 거라 시어머님께 드릴 만한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결혼기념일이 지나도록
남편이 아무 말 없는 걸 보면 그 선물 주인은 제가 아니고 따로 있다는 건데 결국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거죠. 가만 앉아 생각해보니 제가 과민 반응하는 건가 싶기도 해서 제 3자가 보기엔 어떻게 생각할지 의견을 묻고 싶어 선아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선아의 목에 낯익은 목걸이가 걸려있더군요. 남편의 양복 주머니에서 본 그 목걸이요. 제가 모르는 척 목걸이 못 보던 건데 새로 샀냐, 예쁘다 하니까 선아가 살짝 당황하더니 웃으면서 제게 말했습니다. 아, 사실은 나 새로 만나고 있는 사람 있거든. 남편 죽고 그 사람이 알게 모르게 많이 도와주기도 했고 워낙 잘해줘서 이 목걸이 그 사람이 선물해 준 거야. 선아의 말을 듣고 저는 최대한 당황한 기색을 숨기고 다행이라고 잘됐다며 선아를 축하해 줬습니다.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의 외도 상대가 선아였다니. 게다가 제가 모를 줄 알고 대놓고 선물을 자랑하기까지. 얼마나 저를 만만하게 보는지 알만하더군요. 선아를 만나고 집에서 남편을 기다리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자정이 넘어서야 술에 떡이 돼서 돌아오더군요. 어쩌면 선아를 만나고 온 걸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죽은 듯이 엎어져 잠만 자는 남편 옆에 남편 핸드폰이 널브러져 있길래 조심스럽게 들고 화장실로 가서 남편의 폰을 켰습니다. 원래 휴대폰 같은 사생활에는 전혀 간섭을 안 했던 터라 특별히 잠금을 걸어두진 않았더군요. 메신저로 들어가 보니 가장 최근에 온 메시지 내용이 눈에 띄었습니다. 오빠 오늘도 즐거웠어 잘 가 라고 쓰여 있더군요. 발신인을 보니 선아였어요. 대화방에 들어가 그동안 남편과 선아가 나눈 대화를 모조리 훑었습니다. 캡처해서 전부 제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것도 잊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선아는 제 남편의 아이를 임신 중이었어요. 어쩐지 최근 들어 같이 술이라도 한잔하자고 제안하면 몸이 안 좋다거나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한다며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거절하던데 진짜 이유를 이렇게 알게 되었네요. 그러면서 저를 두고 아무래도 불임인 것 같은데 애도 못 낳는 년이랑 뭐하러 계속 결혼 생활하냐고 오빠 원하는 애는 자기가 낳아줄 테니 이혼하고 자기랑 결혼하재요. 또 남편은 좋다고 답장도 해놓은 걸 보니 분노로 머리가 터질 것 같더군요. 짜증이 치밀어 올라 골아떨어진 남편 위에다 냉수를 쏟아 부었습니다. 남편이 화들짝 놀라 침대에 굴어떨어지면서 일어나더군요. 몸개그도 아니고 꼴이 얼마나 가짰던지. 아직 비몽사몽한 채로 이게 무슨 짓이냐며 절더러 소리치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선아한테 준 목걸이 예쁘더라? 당신이 그걸 어떻게... 그런 것까진 당신이 알 필요 없어. 나 모르게 둘이 붙어먹고 노는 줄은 몰랐네. 선아랑 애도 만들고 가만 냅뒀다간 아주 살림도 따로 차렸겠어? 여보, 진정해. 진정하고 내 얘기 좀 들어봐. 듣긴 뭘 들어. 난 지금 당신이랑 한 공간에 있는 것도 역겹고 불결해. 변명할 생각하지 말고 이혼 소장 보낼 거니까 위자료나 준비해둬. 저를 붙잡는 남편의 목소리를 뒤로하고 곧장 집을 나와 친정으로 갔습니다. 친정에 가서 상황을 설명하니 세상에 무슨 그런 일이 다 있냐며 부모님이 저를 위로해 주시더군요. 남편과 선아로부터 번갈아가며 쉴 새 없이 전화가 오는데 계속 무시하다가 선아의 전화를 받았어요. 씨알도 안 먹힐 변명이나 사과라도 하려는 건가 싶었는데 귀에 들리는 선아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치 기뻐 보였어요. 고마워. 너랑 이혼하면 진성씨랑 나 결혼하고 진성씨가 가진 재산이며 물려받을 유산도 다 내 거 되는 거잖아. 네가 순순히 이혼 안 해주면 어떡하지 걱정했는데 이렇게 쉽게 물러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나는 돈 생겨서 좋고 너는 바람난 남편이랑 이혼해서 좋고.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싶었어요. 반성하는 기색 하나 없이 뻔뻔스럽게 말을 이어가는데 진짜 악마가 있다면 바로 저런 인간일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좀 웃겼던 게
선아는 남편이 가진 재산이랑 시부모님이 남편 앞으로 물려줄 재산을 탐내는 것처럼 보였는데, 제가 알기로 몇 달 전부터 시부모님이 큰 투자건에 함부로 손댔다가 쫄딱 망해버려서 지금 빚만 엄청 남았거든요. 겉으로 보기엔 여전히 잘 사시는 것처럼 보여도 갚을 능력도 없이 대출만 엄청 끌어모으는 바람에 돌아가시면 전부 남편이 갚아야 하고, 남편도 과시욕이 좀 있어서 외제차며 명품이며 사모으는 버릇이 있는 거지 절대로 모아둔 재산이 많은 건 아니에요. 집안에 돈도 많이 없는데 명품을 그렇게 모아댔으니 저축이 남아났겠습니까? 게다가 저는 원하는 대로 이혼해줄 마음도 없습니다. 아는 인맥을 총동원해서라도 이혼 위자료며 상간녀 소송도 걸어서 제가 받아낼 수 있는 건 끝까지 다 받아낼 거예요. 그 사실도 모르고 해벌쭉 좋아하는 선아 모습을 보니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터지더라고요. 따로 할 말도 없다 싶어 그래 어디 한번 열심히 잘 살아보라고 축복 같은 저주를 내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재판 결과야 뭐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 당연히 제 승리죠. 변호사님께서 힘써주신 덕에 두 사람으로부터 위자료도 최대한 받아냈습니다. 선아는 이렇게 많은 위자료를 청구받을 줄은 몰랐는데 재판 내내 얼빠진 표정으로 앉아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통쾌했습니다. 그 후로는 두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선아도 저도 같이 아는 예전 대학 동기들이 전하기로는 둘이 막대한 빚을 감당 못하고 매일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신세라고 하던데 정말 하나도 안 불쌍해요. 꼴 좋기만 합니다. 저는 이번 사건으로 사람을 못 믿게 돼서 재혼하라는 부모님의 재촉도 무시한 채 그냥 혼자 맘 편히 살고 있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 스스로에게 집중할 시간도 많아지고 저를 더 잘 돌보게 되는 것 같아요. 마냥 혼자가 나쁜 것도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아예 재혼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다가오는 남자가 없는 것도 아니라 지금은 여유롭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인생에 있어 너무 큰일을 한번 겪고 나니 폭풍이 친 바다가 다시 잠잠해지는 것처럼 오히려 평온을 되찾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지금 제 삶에 만족하니 이걸로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제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